김해 선박 부품 공장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노동자 1명이 확진된 이후 동료와 가족으로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경남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됩니다. 7일 기준 주간 총 확진자가 5명 미만인 군 지역에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바다의 날 기념식이 거제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남도는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한 반려해변 협약을 해양수산부와 맺었습니다. (4일) 전국 택배노동조합이 택배 노동자의 분류 작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수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바다의 날 기념식이 거제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해양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해양생태계 보호 문제를 꼬집으며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올해 26번째를 맞는 바다의 날 기념식이 거제에서 열렸습니다. 경남에서 기념식이 열린 것은 1999년 마산 이후 22년 만입니다. 바다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어업인 등 2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해양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해양 생태계 보호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부는 먼저 바다를 살리고 기후 위기 대응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동참합니다. 해양수산부와 경남도는 반려해변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반려해변 사업은 기업과 단체 학교가 특정 해변을 맡아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제도입니다. 미래 자원의 보고인 바다와 해양을 전 국민이 함께 가꾸자는 취지입니다. 반려동물에게 쏟는 애정과 관심처럼 해안과 바다를 전 국민이 행정이나 어민들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함께 책임지고 가꾸어 나가는 그런 협약입니다. 특히 기념식이 열린 거제는 국내 조선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시는 바다의 날 행사를 계기로 거제를 새로운 해양 관광 거점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득신공항, 남부 내륙철도 이런 교통 인프라를 통해서 더욱더 관광 수요가 커질 걸 예상하고 해양 휴양 관광 도시로서의 기반들을 확고해가는 그런 정책 노력들을 아주 강력하게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바다의 날을 기념해 거제에서는 오는 13일까지 첨단 해양산업 특별전과 취업 방류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4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와 함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액화천연가스, LNG 실증 설비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경상남도 조선산업 활력대책에 따라 미래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의 국산화 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경남 조선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자리입니다. 경남도는 삼성중공업의 LNG 실증 설비가 지난달 완공되면서 관련 기자재 국산화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LNG 선박 관련 기술은 대부분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핵심 기술은 실제 선박에 탑재한 실적이 없어 실증 사례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 LNG 실증 설비를 중소기자재 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조선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4일 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5명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김해가 20명, 양산 6명, 창원 3명, 진주와 거제가 각 2명, 밀양, 창녕이 각 1명입니다. 특히 김해에서 선박 부품 공장 관련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1일 노동자 1명이 확진된 이후 동료와 가족으로 확산하면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공장 역학조사 결과 공장 내 작업 공간이 나누어져 있어 전파 위험이 낮은 것으로 추정됐지만 노동자들이 출퇴근하며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4,765명입니다. 7일부터 경남 지역의 인구 10만 명 이하 10개 군 지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 적용됩니다. 경상남도는 주간 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3일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단계를 상향하고 7일 연속 기준을 충족하면 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기준은 주간 총 확진자가 5명 미만이면 1단계, 5명 이상은 2단계, 10명 이상 3단계, 20명 이상 4단계입니다. 1단계는 시설별 운영 시간과 집합금지 조치가 없고 최소 1m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내외 사적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한데 다만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유흥시설과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또 종교시설 모임과 행사, 식사 금지도 유지됩니다. 지난 5월 한 달 도내 군지역 확진자는 도 전체 발생의 6.4%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4일 0시 기준 도내 10개 군지역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에 해당됩니다. 전국 택배노동조합 경남지부가 택배 노동자의 분류 작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습니다. 오는 4일 약 100명의 조합원이 경남도청 앞에 모여 분류 작업은 택배기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회사 측과 과로사 방지 조치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냈지만 현재 사측이 금전적인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7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오전 9시에 출근해 사측으로부터 분류된 물건을 받아 11시부터 배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일 1차적인 것은 사회적 합의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약속들이 즉시 이행되는 것이 택배 노동자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적으로는 지금 현장에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구도 또한 택배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84만 명, 지난 4월 기준 우리나라의 보훈 대상자 수입니다. 독립유공자부터 6.25 참전용사, 또 4.19 혁명과 5.18 희생자 등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몸을 바친 분들이죠. 이분들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금과 간호수당, 참전 명예수당과 같은 보훈급여금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지급된 이 보훈급여금은 4조 원이 넘는데요. 실제로 이 보훈급여를 받은 분들의 수를 감안하면 1인당 689만 원, 한 달로 계산하면 57만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이 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지난 2018년 국가보훈 대상자들을 상대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44%가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연령대 등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보훈 대상자들의 연간 가구 소득은 전체 평균 가구 소득의 76%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국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문패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패를 받은 사람들은 인증샷과 함께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도 하고 또 누리꾼들도 활발히 댓글을 달면서 고귀한 희생에 고마움을 전하곤 합니다. 국가유공자로서 당연히 자긍심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두가 그럴까요? 오히려 자긍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희생에 걸맞은 대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공식 기록을 찾지 못해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는 6일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립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유공자 발굴에 힘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명예뿐 아니라 이 고귀한 희생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지 않을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아직 상장되지도 않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원금 또는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불법 유사수신 또는 사기 범죄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서는 어떤 명목으로도 전화로 개인정보와 돈을 요구하지 않으니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거나 112에 신고하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 출처불명의 휴대전화 앱은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대형마트에 가면 매장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매니저들을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지역 전통시장에도 이런 매니저들이 생길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현미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과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경남도청 소상공인 정책과장 김현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시장 매니저라고 하면 다소 생소한 단어인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제도가 나오게 된 겁니까? 저희 전통시장 지원 사업은 중앙부처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주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중앙부처나 도 공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도 행정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도에서는 시장 매니저라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사업 활성화는 물론이고 상인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기존의 이제 시장 매니저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선정되는 시장의 수가 매우 적어서 우리 도내 전통시장이 선정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인회에서도 우리 도와 간담회 등을 진행할 때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인력 지원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행정 지원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올해 전액 도비로 우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역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아주 막중한 자리로 보이는데요. 그럼 선발된 매니저분들은 전통시장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시장 매니저분들이 이제 정부와 지자체의 전통시장 지원 공모 사업을 기획하여서 추진하게 되며 또한 전통시장의 이제 이벤트라든지 축제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도에서는 작년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전통시장에서도 온라인 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고령자가 많은 전통시장 상인 구성을 고려하면 온라인을 통한 주문 접수와 판매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시장 매니저가 플랫폼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적인 SNS 홍보 등도 진행하면서 온라인 판로 확보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어떤 분들이 이 시장 매니저라는 중요한 자리에 지원하면 좋을까요? 시장 관련 마케팅 교육을 받았거나 중앙부처의 이제 시장 경영 바우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여서 시장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전통시장을 알리는 데 앞장서는 시장 매니저를 하고 싶은 도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진행될 모집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다음 주 6월 11일까지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전 시군을 통해 우리 도에 신청을 해주시면 이후 우리 도에서는 선정 기준에 따라서 10개 시장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시장 매니저는 보다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개 모집할 계획이고 6월 말까지 채용을 완료해서 7월 1일부터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미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과 함께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구룡사 앞에 과거 보러 가는 길 안내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길은 창원향교에서 수확하던 선비들이 과거에 응시하려고 한양으로 향하던 곳입니다. 의창구 소답동 창원향교에서 출발해 구룡사 옆길을 거쳐 지세골, 구련고개 등을 지나 동읍 본포리, 낙동강 본포나루에 이릅니다. 선비들은 과거 본포나루에서 배를 타고 낙동강을 건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시는 과거에는 이어진 길이었지만 지금은 도로가 생기면서 길이 끊어졌다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산시와 양산시의회가 KTX 물금역 정차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양산시의회는 양산시가 용역 발주 등 추진에 나서자 물금역 정차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의회는 결의안 채택을 채택해 범시민운동을 펼치는 한편 정부와 코레일 등 관련 기관을 찾아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양산 KTX 물금역 정차 운동은 2010년부터 시작됐지만 번번이 무산돼 왔습니다. 양산 시립화장장 건립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양산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 의견 설문조사 코너를 만들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은 6월 말까지며 설문에는 타 지역 화장장 이용 불편 사항, 시립 화장시설 건립 필요성과 시기, 함께 설치 희망하는 시설 등 8개 질문이 담겼습니다. 시는 조사에서 찬성이 많을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 공모 방식으로 화장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고성박물관과 탈박물관 등 고성군에 있는 실내 박물관 시설이 전면 재개방됩니다. 고성군은 코로나19로 군민에게만 시설을 개방했지만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전면 재개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간대 관람 인원은 고성박물관 60명, 탈박물관은 30명으로 제한되며 단체 관람과 전시 해설은 금지됩니다. 지난 3일 헬로티비 뉴스 경남은 오후 6시 30분 본방송보다 약 1시간 정도 늦게 방송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내부 시스템 보완으로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거듭 깊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